북한 열병식 신무기 10월 10일 북한 열병식에서 처음 소개된 신무기를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신형 대전차 미사일 차량이 처음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미사일은 직사형이 아니라 후방에서 관측 장비의 지시에 따라 발사되는 10km 이상의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한국군은 연평도 피곡 사건 이후 북한 해안포 진지 파괴를 위해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NLOS라는 사정거리 40km의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은 몇 개국에서만 개발한 최신의 미사일로서 위의 미사일 발사대는 중국의 HJ-10과 매우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도 최신형에 속하는 것으로 최근에 제공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렇기에 모든 장비 중 가장 먼저 소개되었다고 봅니다. 다음 신무기는 신형 8륜 장갑차에 탑재된 전차포로서 이는 미 육군이 개발한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장착한 대전차포와 외형이 똑같습니다. 북한이 미군을 따라하고 있는 모습이 최근 여러 무기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소개된 8륜 장갑차는 BTR 계열의 변형으로 보이며 포는 115mm 전차포로서 러시아 T-62와 천마호 전차에 장착되었던 북한군 주력 전차포입니다. 먼저 소개된 장거리 대전차 미사일과 함께 차륜형 대전차포가 의미하는 것은 북한군이 북진하는 한국군의 기동군단의 전차 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무기 체계에 투자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북한군 신형 전차입니다. 매우 정돈되고 세련된 외형으로 다듬어져서 서방 측 전차처럼 보입니다. 여기에 전차 차대는 7륜으로서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차대입니다. 포탑 우측에 북한이 얼마 전 개발한 불세 대전차 미사일 2기를 장착한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 115mm 전차포 끝에 포구 동적 감시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국 군에서나 사용하는 첨단 장치로서 연속 사격 시에 열에 의해 포신의 휨 정도를 레이저로 감시하여 정밀하게 사격하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북한군이 이런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의외입니다. 북한군의 살림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하였습니다. 좌우 2번 위치에 APS용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방어용 연막탄 발사대가 있습니다. K2 전차도 APS를 개발하였지만 예산 문제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 방어 장치는 장착하지 못하고 레이더와 연막탄만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K2 전차 사진 1번이 연막탄용 레이더, 3번이 연막탄 발사대, 4번이 APS용 레이더와 상부 적외선 탐지 장치이고 2번이 능동 방어 로켓 발사대입니다. 예산이 부족하여 양산하면서 2번, 4번은 장착하지 못하였습니다. 북한군도 예산 문제로 하드킬 방식은 포기하고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 방어 장치를 장착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기술이 어디서 공급된 것인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레이더의 외형이 러시아의 것과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M1991 240mm 22연장 다연장 로켓이 장갑 보호용 트럭에 장착되어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샥만 스타이어 6륜 중트럭의 8륜 개량형인 듯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서 소개한 전차와 이 트럭 모두 사막용 도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에서는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보호색이기에 매우 의아한 선택입니다. 수출용으로 생산된 무기를 열병식에서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추측도 있지만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5년 10월 열병식에 처음 소개되었던 300mm 다연장 로켓입니다. 당시 8연장이었는데 2020년 열병식에서는 12연장으로 대용화된 버전이 소개됩니다. 한국군에 의해 KN-09로 명명된 이 무기는 200km 정도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올해 소개된 12연장 버전은 유도용 로켓으로 사정거리 250km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 군에서는 12연장 로켓을 KN-16으로 별도의 식별 부호를 사용 중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번 열병식에서 600mm 다연장 로켓까지 대부분 발사관의 마개를 열어 내부 형상을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의도를 가지고 공개하는 것으로 전반부 유도용 날개가 보입니다. 즉 모두 유도용 로켓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한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형 4연장 로켓이 처음 실물이 공개되었습니다. 원산에서 발사 시험을 했던 장
사정거리 대형 다연장의 직경이 400 또는 500mm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클로즈업 사진에 나온 3.3kg 표준형 소화기의 크기 40cm를 기준으로 구경을 계산해보면 500mm입니다. 앞에 서 있는 병사의 상반신 보통 90cm 내외를 기준으로 해도 비슷한 계산이 나옵니다. 일단 박사관의 직경은 500mm가 맞다고 봅니다. 물론 로켓은 400mm인데 안정날개 부분 때문에 500mm 발사관을 사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는 7m 정도로 판단됩니다. 300km 이상의 사정거리를 가진 것으로 한국군의 공군기지, 미사일기지 등을 타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연장은 트럭에 장착되어 있고 뒤이어 소개된 500mm 유연장 로켓은 무한궤도 차량에 실려서 공개됩니다. 그 뒤에 대형 트럭에 오연장 500mm 로켓이 다시 소개됩니다. 비슷한 발사대들이 여러 종류 소개되는 것도 매우 의아한 현상입니다. 다음은 600mm 다연장 유도탄입니다. 미군의 에이테킴스와 이를 모델로 개발한 한국군의 KT-SSM과 너무 비슷한 외형을 가진 미사일입니다. 다만 길이가 4m인 에이테킴스에 비해서 이 미사일은 5m 이상의 긴 길이가 다른 점입니다. 앞서 소개한 500mm 다연장 로켓과 비슷한 사정거리에 더 큰 탄두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KN-23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이 공개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발사 시험을 통해 특성이 공개된 것으로 한반도 전역에 대한 기습 공격이 가능한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고체 연료 방식이라 준비 시간이 매우 짧고 변칙적인 디프레스된 저고도 탄도 궤도를 형성하기에 유격이 매우 어려운 미사일입니다. 특이한 점은 8륜의 매우 긴 무한궤도 차량에 장착되었다는 것인데 상당한 수준의 야지 기동 능력을 확보하여 특히 산지가 매우 험한 북한 지형에서 생존성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된 무기 중 가장 주목을 받은 무기 중 하나인 북극성 4A입니다. 직경 1.8m에서 2m 사이이고 길이는 9m 정도로 매우 기형적인 외형입니다. 사정거리를 누리기 위해 직경을 키웠지만 북한의 잠수함이 작기 때문에 길이를 최대한 억제한 듯한 설계입니다. 비슷한 체급의 SLBM 미사일로는 미국의 포세이든과 직경 1.9m, 길이 10.4m, 중량 29.2톤, 사정거리 4,600km, 러시아의 R-29 초기형 SSN-8 1974년 직경 1.9m, 길이 13m, 중량 32톤, 사정거리 7,700km 등이 있습니다. 길이가 길지만 기술적으로 SSN-8이 북극성 8호의 모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료인 하이드라진의 비추력을 고려할 때 이 미사일은 4,000에서 5,000km 내외의 사정거리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사일은 일본과 아시아권의 미군 기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공개되었습니다. 러시아의 9K330 토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트럭에 장착한 것입니다. 토르 미사일은 러시아의 야전 방공용 미사일로서 높은 성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군의 대공 미사일은 고정진지에 배치된 대형의 구형 시스템이었고 이동형이 없었는데 토르급의 야전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북한군 기계화 부대를 엄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연합군의 아파치나 근접 지원 항공기들의 작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태로 보아 비교적 신형 시스템인데 러시아에서 차량 탑재형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이 중고 궤도용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운용 유지에 어렵기에 차량용으로 개조하여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16호, 이번에 공개된 무기 중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무기입니다. 2017년도에 공개된 길이 22m, 직경 2.2m, 사정거리 12,000km인 화성 15호보다 더욱 커진 화성 16호가 공개되었습니다. 화성 15호가 9축 트레일러에 실렸는 데 비해 화성 16호는 11축 트레일러에 실렸습니다. 그만큼 길어진 것입니다. 최소한 길이는 24m 이상이고 직경 2.4m, 사정거리 15,000km 정도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세계 최대의 이동식 미사일입니다. 화성 15호에 러시아 R-250 액체연료 로켓 엔진을 모방한 백두 엔진 2개가 장착되었습니다. 화성 16호에는 이보다 직경이 더 큰 것을 볼 때 백두 엔진 3 내지 4기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 16호는 북한이 미국을 향하여 생존성이 높은 다탄두 미사일을 발사하여 MD 요격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새로운 위협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열병식에는 모든 부대는 도보 행진으로
방식으로 열병식을 하였고 새로운 무기만을 골라서 공개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한국 등에서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신기술이 대거 적용된 점과 중국이나 러시아가 현물을 직접 공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들이 여럿 보였다는 점에서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대만을 놓고 전쟁 불사의 상황으로 대립하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게 상당한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의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 유도형 다연장 로켓과 600mm 로켓 HM-2C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이스칸데르급 미사일은 해킹과 인적 루트를 통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추세는 600mm나 스트라이커형 장갑차에 장착된 대전차포 등은 북한이 철천지 원수로 부르는 미국 무기를 대놓고 따라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600mm의 경우 ATACMS와 너무 비슷합니다. ATACMS나 KT-SSM은 MLRS 발사대에 맞춰야 해서 특정한 크기가 요구되는 것이지만 북한은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비슷한 체급의 500mm급 다연장이 있고 그 위에 독사급 미사일이 있는데 굳이 개발할 필요가 없는 무기입니다. 개발에만 최소한 1000억 이상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크게 봐서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포, 야전방공 미사일 등은 한국군의 공세적 작전에 대한 대응이고 총 6종의 다연장 로켓은 한국 전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전력입니다. 여기에 북극성 4A SLBM과 화성 16호 ICBM은 미국을 향한 확실한 핵 억제력을 과시하려는 목적을 보여줍니다. 감사합니다.